그 사이에 인디언 썸머가 생긴 거예요. 그거를 고쳐가면서 꾸역꾸역 버티라는 거죠. 몸이 늙는 것이지 마음이 늙는 것은 아니야. 이거 없어도 안 죽는데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은 너는 죽지 않아. 시도하고 실패하고 계속 잘 실패하는 수밖에 없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디언 썸머는 우리보다 훨씬 더 길 거예요.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봤어. 박언니 팟캐스트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한 살을 먹고 말았네요. 달갑지 않아 몹시 달갑지 않아. 그런데 나이를 먹는 게 이렇게 달갑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나이. 내 인생이 죽음을 향해 성큼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나를 덮치는 나이. 더 이상 내 나이를 묻지 말아줬으면 좋겠는 나이. 50대죠. 네, 제 나이 묻지 마세요. 그런데 이 50대가 좀 뭔가 애매해졌어요. 예전에는 50대 하면 은퇴를 준비해야 할 나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은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한다고 의학의 발전으로 100세 시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50대가 약간 혼란스러워졌죠. 분명히 늙었는데 아직 늙지 않은 나이. 인생의 정리를 준비해야 할까요?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정리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 많은 날들을 살아야 되죠. 앞으로 남은 날들 누가 날 먹여 살릴 거냐고. 이거는 분명히 금세기의 새로운 현상이죠. 지난 몇십 년 동안 과학기술과 의학의 급격한 발전이 애매한 세대를 만들어낸 거예요. 2년 전쯤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요만한 혹이 발견됐어요. 조직검사를 해보니까 암은 아닌데 내버려 두면 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5% 정도? 바로 시술로 떼내자고 하더라고요. 그 시술을 받으면서 생각을 했죠. 이런 암도 아닌 조그만 것까지 조기에 발견을 해서 없앨 정도면 참 죽기도 쉽지가 않겠구나. 여전한 이런 건강함, 물러나란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어쩌면 지금의 50대가 오춘기 같은 현상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대한민국의 50대가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벌써부터 뒷방으로 들어앉기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부양에 엄청난 압박이 될 거예요. 아직은 팔팔하게 살아야 할 나이라는 것이죠. 이 한국의 베이비붐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이어진 현상인데 서구에서는 베이비붐이 그것보다 10년 정도 앞서 일어났어요.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에 일어난 현상인데, 그러니까 서구의 베이비붐 세대는 이 수명 연장 시대의 50대를 이미 살아봤다는 거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의 세계적 지성이 이 지금 시대의 50대를 위한 삶의 지침서를 내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 이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 브리크네르의 에세이입니다. 원서는 프랑스에서 2019년에 출판이 됐는데 제가 프랑스어를 못하니까 보여드릴게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짧은 영원, 장수의 철학. 참 언어라는 거는 언어마다 정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장수의 철학 하니까 굉장히 촌스럽고 건강백서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프랑스어로는 그런 느낌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읽는 내내 감탄을 했어요. 세계적 지성의 책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시대에 대한 탁월한 지적 통찰, 깊은 철학적 이해에 기반한 삶의 지혜, 그게 아주 상징적이면서도 쉬운 문장으로 표현되는 문학성, 정말 품격 있는 에세이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어렵지 않은데도 책을 빨리 읽지 못했어요. 제가 이 문장들 속에 머물러서 음미를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책의 모든 단어와 문장들을 번역 없이 원래의 그 느낌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래 책은 이제 5개 주제로 2개 장씩 묶어놨는데 한국 출판사는 이 10개 장을 한국어로 음절 2개짜리 단어들로 이렇게 표제어 방식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포기, 자리, 루틴, 시간, 욕망, 사랑, 기회, 한계, 죽음, 영혼. 제목도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 장수의 초랑 이랬으면 나이 든 사람들만 읽었을 텐데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해서 표지도 예쁘게 하고 표제어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조금 젊은 세대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줬죠. 네, 제가 출판사 좀 칭찬하는 거예요. 키워드 인디안 썸머, 나선영. 저자는 50대부터 진짜 노년으로 접어들기까지의 20에서 30년 정도의 시간을 인생의 인디안 썸머라고 부릅니다. 인디안 썸머란 북미에서 나타난 기상현상으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들이 지속되는 기간을 말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추워지기 전에 나타나는 따뜻한 날들. 인생의 세대 구분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년, 청년, 중년, 노년에서 이 중년에서 노년의 사이가 너무 길어졌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인디언 썸머가 생긴 거예요. 아직 잘 살 수 있고 아직 잘 활동할 수 있고 여전히 뭔가 욕망이 들끓는 시기. 그런데 이 시기가 젊을 때랑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과학이 인생을 늘렸다고 말하진 않아요. 수명을 연장했다고 하죠. 즉 건강 자체를 젊을 때부터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90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50세부터 몸이 고장나는 거는 똑같은데 그거를 고쳐가면서 꾸역꾸역 버티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인디언 썸머는 모순적이다.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시기. 그래서 인간의 조건에 대한 아주 철학적인 질문들이 우리를 파고들죠. 가늘고 길게 살아야 할까? 짧고 굵게 치열하게 살아야 하나? 다시 시작해도 될까? 재혼, 재취업 가능할까? 존재의 피로, 황혼의 우울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후회와 실증을 느끼면서도 계속 인생을 살아갈 힘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델이 없죠. 이전 세대는 경험해보지 못한 시기, 이후의 세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길게 경험하게 될 시기.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나선영. 인생이란 결코 한 점에서 시작해서 똑바로 가는 직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랑스 원서 책 표지의 이 사진, 바로 나선영. 전진하다가 되돌아오고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여전히 다시 시작할 시간이 계속 주어지는 나선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50대에도 여전히 실패하고 되돌아왔다가 다시 시작을 해야만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벌써 체념을 할 때가 아니다. 아직 희망을 해도 되는 시기다. 그렇다면 저자가 이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서 어떤 삶의 지침들을 내놨는지 한국 출판사가 제시한 표제어들을 따라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기와 자리. 저자는 50대가 특별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이미 원숙하지만 여전히 배울 수 있는 시기. 가르치는 즐거움과 배우는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50대에 대해 관대하지가 않죠. 이제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내놓으라고 해요. 그런데 50대 자신은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하고 팔팔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자기 안에서 뭔가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을 화해시키는 게 중요하다. 느긋함과 낭만주의를, 주름살과 뻔뻔함을, 백발과 감정의 폭풍을 화해시켜라.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늦게까지 하라. 어떠한 향락이나 호기심도 포기하지 말고 불가능에 도전하라.
생의 마지막 날까지 사랑하고 일하고 여행하고 세상과 타인들에게 마음을 열어둬라. 요컨대 흔들림 없이 자기 힘을 시험하라. 루틴과 시간. 그런데 이 시기는 이미 반복되는 어떤 일상에 익숙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난 루틴에 익숙해졌는데 어떻게 새로운 것을 찾지? 저자는 너무 일부러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오히려 나른하고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아직 살 날이 창창한 사람들만의 특권, 젊음의 재능이자 경박함이다.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직 뭔가 할 일이 남았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제 발견도 첫 발견 못지않게 흥미롭다. 그렇다면 시간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할까? 시간에 대해 인식하는 두 가지의 태도가 있죠. 오늘을 살라, 영원을 살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라고 하죠. 마치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저자는 그런 말이 철학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실존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매일 아침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즐겁게 살 수가 있겠냐. 내일도 내년도 10년 후도 있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할 수 있어야 행복하지. 그러면서 오히려 유년의 감각을 배우라고 조언합니다. 화석처럼 굳어버린 삶에 맞서서 다시금 경탄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지성과 감성을 조화시키고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고 자명해 보이는 것에 경이로워하는 능력은 노년의 주책맞은 노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최초의 순간에 흠뻑 빠지고 싶은 자들의 보완책이다. 욕망과 사랑.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은 욕구, 필수적인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욕망, 필수적이지 않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다. 이거 없어도 안 죽는데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그 욕망을 유지해야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면 더욱 그거 없어도 안 죽는데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 사랑이죠. 이분이 프랑스 분이시잖아요. 자유연애의 나라 프랑스의 자유지상주의 세대 68세대답게 왜 나이 든 사람들의 욕망과 사랑이 사회적으로 금기시됐느냐.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늙는 것이지 마음이 늙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항변을 하죠. 그러면서도 나이 든 사람의 마지막 사랑은 절대 비극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과 연애를 하다가 끝나는 경우. 이제 문은 영원히 닫히고 모든 희망은 사라진다. 다른 사랑은 없으리. 이별의 피폐함, 참을 수 없는 눈물, 완전한 시리마저도 다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아쉬워진다. 그래서 마지막 사랑의 끝은 소리 없는 붕괴다. 그러면서도 죽을 때까지 사랑하라고 우리를 떠밉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너는 죽지 않아 란 뜻이죠. 진짜 비극은 언젠가 사랑하고 욕망하지 못하게 되는 것. 우리를 세상과 타자에게 다시 연결해주는 수원들이 말라버리는 것. 성의 반대는 금욕이 아니라 생의 피곤함. 에로스와 아가페가 침묵하면 타나토스가 벌써 이긴 거다. 기회와 한계. 나이가 들면 과거에 놓친 기회들을 자꾸 되짚어보게 되죠.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정말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결단을 내리지 않았던 것은 정말로 그걸 원하지는 않았던 때문이죠. 가능했을 다른 삶을 아쉬워하느라고 진짜 지금의 삶을 놓치는 우울을 범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묻죠. 완전히 성공했다면 그럼 뭐? 그 다음엔 뭐 할 건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을 우울하게 조사하는 과정일 수 있다. 그런데 그 우울,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거꾸로 아직도 우리에게 개간해야 할 광대한 땅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옛말에 소년급제라는
억제를 경계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일찍 크게 성공을 하면 나머지 인생이 그 성공의 후광에 매여서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약속이나 목표 같은 것은 이루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인간을 정말 살게 하는 것은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어떤 상태. 그래서 우리는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계속 잘 실패하는 수밖에 없다. 다채로운 삶을 추구하려면 서로 모순되는 두 명령을 따라야 한다. 팔자에 만족하라. 그러나 세상의 소음에 기이한 것들의 작은 음악에 언제나 깨어 있으라. 지속의 행복과 유예의 행복, 집중의 행복과 확장의 행복, 평온과 도취, 익숙함과 도피 같은 명암의 대비만이 황홀한 노년을 불러올 수 있다. 죽음과 영혼. 죽음이란 협상이 불가능한 상대죠. 누구나 죽죠. 그런데 최근에 죽음을 죽여버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영원히 살겠다. 그런데 그런 수명 연장에 집착하다가 그 연장에 의미를 묻지도 않고 자신의 현재를 지옥으로 만드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죽음 없는 삶이 정말로 행복할까요? 드라마 도깨비에서와 도깨비와 같은 어떤 영원의 형벌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 영원의 형벌이 자, 그럼 이제 끝나기만을 기다리죠. 중요한 것은 관계, 감정, 참여의 질이다. 그러면서 키케로의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짧은 생도 충분히 아름답고 좋을 만큼은 지속된다. 영원은 지금 이 순간의 우리의 삶이다. 다른 영원은 없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찰나의 영원뿐. 사랑하는 동안, 창조하는 동안 우리는 불멸하다. 생이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다음 세대에게 희열을 넘겨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충분히 생을 사랑해야만 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의 가장 큰 사회적 갈등이 세대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계급 갈등, 지역 갈등 이런 전통적 갈등보다 더 심각하다. 그런데 저자는 이 세대 갈등이 이제 필연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수명이 너무 길어졌잖아요. 당연히 다른 세대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들의 공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차이와 갈등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것들이다. 첫째, 같은 시기에 태어났다고 해서, 즉 하나의 세대에 속한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 둘째, 세대와 세대 사이에는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도 존재한다. 이 후세대는 윗세대의 것들을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의 융합, 공감과 조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아직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신중년, 인디언 썸머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델을 남겨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지독하게도 버티고 있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디언 썸머는 우리보다 훨씬 더 길 거예요. 어떻게든 버티고 견뎌볼 테니까 우리를 모델로 삼아 보세요. 언니가 읽어봤어.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